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4월부터 유방 질환이 의심될 때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갖고 올해 4월부터 유방 초음파와 흉벽, 흉막, 늑골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방 초음파는 그간 4대 중증질환 환자에 한해 보험이 적용됐는데요. 이번 건강보험 확대로 유방, 애과부 초음파의 본인 부담이 의원은 3만 1,000원, 상급 종합병원에선 6만 2천 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흉벽, 흉막, 늑골 초음파도 보험 적용 이후에는 2만 1,000원 선까지 본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흉추, 그러니까 등뼈 쪽에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는 환자 2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흉추 통증질환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0대의 비율이 20.9%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 19.5%, 70대 17.8% 등의 순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이 전체의 47.4%를 차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측은 척추 근육과 관절이 노화하면서 흉추 통증이 발병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며, 흉추 통증은 등 근육 강직과 노화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통증이 심하고 지속되면 꼭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차에서 숙박을 하는 이른바 차박 캠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검사 결과 차량용 에어 매트리스 베개 상당수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베개를 포함한 차량용 에어 매트리스 15개 제품의 소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3.3%인 8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합성수지 소재 제품 중에서는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가정용 침구에 적용되는 안전 기준을 최대 290배 넘어선 것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차량용 에어 매트리스의 유해물질 기준 마련과 안전 관리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혈액투석 환자에게 골절이 발생하면 심근경색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신장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척추 골절이 일어난 혈액투석 환자는 골절이 없는 그룹에 비해 심근경색증 위험이 2배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타민 D 감소 등 혈관 석회화 및 뼈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들이 혈액투석 환자의 골절과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며, 투석 중 생길 수 있는 저혈압이나 허혈성 손상이 심근경색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회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골밀도를 포함한 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며 골절을 동반한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후두암이나 식도암에 걸릴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팀이 50세에서 71세 49만여 명의 자료를 16년 동안 추적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후두암, 식도암에 걸릴 위험이 2배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 역류한 위산에 의해 식도 조직이 손상된다며, 이 같은 증상이 지속되면 식도암 등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약만 보면 겁이 덜컥 나는 분들 있다고 하죠. 물론 딱딱한 조각이 목구멍을 긁으며 뱃속으로 내려가는 느낌은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알약을 함부로 변형해 복용하면 안 되는데요. 단순히 끔찍한 쓴맛 때문이 아닙니다. 약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물론 부작용을 경험할 위험도 크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은 몸에 흡수되는 속도, 시간, 부위에 따라 다른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에 따라 알약은 대표적으로 서방정과 장용정으로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서방정은 몸속에서 서서히 녹아 성분을 천천히 방출하는 알약입니다. 녹는 시간이 서로 다른 성분들을 순서대로 쌓아서 각각의 성분이
특정 시기에 몸에 흡수되도록 설계되기도 합니다. 약을 살피다 보면 XR, SR, CR이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을 텐데요. 모두 서방정을 뜻합니다. 서방정은 쪼개서 복용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약성분이 몸에 흡수가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야식까지 모두 아침에 먹어버리는 셈이죠. 이 특정 성분의 혈중 농도가 갑작스럽게 높아지면 예상치 못한 이상 반응이 물론 나타날 수 있겠죠. 서방정은 물과 함께 그냥 삼켜라. 또 임의로 분할하거나 씹어 먹으면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장용정은 녹지 않고 위를 지나쳐 장에 도달했을 때 분해되도록 설계된 알약입니다. 보통 약은 위에서부터 소화가 시작이 되는데 위에서 소화가 안 되고 장에서 소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약들은 위산에 강한 성분을 넣어서 장용정으로 만듭니다. 장에서 흡수돼야 하는 변비약이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요. 장용정을 씹어 먹으면 약효를 보지 못하거나 위장장애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위산에 파괴되는 성분, 위에서 흡수되면 해로운 성분 등이 장용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장용정은 우유, 이온음료, 제산제 등 알칼리성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용정의 표면은 위산에 녹지 않고 알칼리성 장액에 녹는 성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알약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알약은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 모두 씹지 않고 그대로 삼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알약을 삼키기 전 후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 도움이 되고요. 입속과 목이 말라 있으면 알약이 부드럽게 넘어가지가 않겠죠. 알약이 식도로 넘어가는 느낌이 오래 느껴지는 이유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서니까요. 알약을 삼킨 뒤에도 물을 한 200ml 정도 더 마시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혹시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약국에 가루약 조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알약을 가루로 만들면 복용 방법도 달라지는데요. 약 성분이 몸에 적당량 흡수되도록 하려면 이 소량의 가루약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먹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 한 알 복용하는 알약을 갈아서 하루에 3번 나눠 복용하는 식인데요. 알약으로 복용했을 때와 다름없는 효과와 안전성을 위해서 반드시 약사의 복약 지도를 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